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야. 하지만 진짜 인생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이 넘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삶의 비밀을 갖고 계신 걸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이 뚝 끊기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요즘 자주 느끼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외로움, 건강 불안, 경제적 걱정도 함께 늘었습니다. 젊었을 땐 사는 게 바빠서 몰랐던 진짜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정유정 박사. 오늘 이 시간 노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가장 실천 가능한 행복의 7가지 원칙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1. 하루의 목적을 만드는 삶.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75세 박 할머니가 계십니다. 레슨비는 받지 않으세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 자녀들이 출가한 뒤 하루하루가 텅 빈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뭘 하든 관심 가지는 이 하나 없다고요. 할 일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남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잃었다는 깊은 공허감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목적 없는 삶은 우울증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언. 노년기일수록 사소하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감을 높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하루의 목적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아침 일기. 오늘 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써보세요. 시장 보기, 전화 한 통 걸기, 산책하기 등. 2. 작은 루틴 만들기. 이에 매주 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목요일은 반찬 나눔하는 날. 3. 의미 있는 소일거리 갖기. 지역 아이들 돌봄, 손자 숙제 봐주기, 작은 텃밭 가꾸기 등. 오늘 하루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일을 작게라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 관계보다 관심을 택하라. 경남 진주의 한 동네 도서관.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80대 동갑내기 2분이 책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서로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무리하게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려 애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관계일수록 더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억지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수명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노년심리 상담사 조언. 진짜 관계는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궁금해해주는 사람, 내가 안부를 걱정하게 되는 사람. 그 한두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건강한 노년 관계 맺는 3가지 팁. 1. 가벼운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사람을 찾으세요. 동네 상점, 단골 카페도 오케이. 2.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3. 억지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관심의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중 누가 진짜 나를 궁금해하고 챙겨주는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안부 문자 하나 먼저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3. 아프지 않을 자유 스스로 만든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8세 조 어르신은 매일 새벽에 공원 둘레를 6,000보씩 걷습니다. 매일 직접 만든 된장국과 두부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고요.
병원은 1년에 한두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돈 버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엔 잔병 치레 한 번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무섭고 약봉지가 생활의 일부가 되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연간 400만 원 이상, 연금보다 병원비가 더 나가고 삶의 질도 급격히 낮아짐. 결국 병들지 않는 삶이 노년의 자립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노인의학과 전문의 조언. 노년기 건강의 80%는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운동, 수면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 약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건강 유지는 거창할 필요 없이 작게 시작하세요. 1. 하루 5,000보 걷기. 스마트폰 건강 앱으로 매일 체크. 2. 단백질 반찬 꼭 포함하기. 계란, 두부, 생선, 콩 한 가지 이상. 3. TV 보며 10회씩 앉았다 일어나기. 하체 근력은 낙상 예방의 핵심. 4.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수면의 질이 면역력 좌우. 지금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건강하게 늙는 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4. 돈보다 통제감을 지켜라. 월 70만 원으로 자립하며 사시는 82세 이 어르신. 많이 안 써도 불편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가 직접 계획해서 쓰는 이 돈이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을 줍니다라고 하십니다. 연금도 많지 않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남들처럼 여유롭게는 못 살아도 내 생활비만큼은 내가 쓰고 싶다는 생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혹시 내 노후가 불안해지진 않으신가요? 고령자 빈곤율 OECD 1위. 많은 어르신들이 의존적 삶에 내몰리고 있음. 자녀에게 기대다 실망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로 존엄감을 잃는 경우 많음. 경제적 자립감이 무너지는 순간 정신적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재무상담사 조언. 노후의 행복은 얼마 있느냐보다 내가 그 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노후의 경제 통제감을 키우는 3가지 방법. 1. 고정비 줄이기. 통신비, 보험료, 자동이체 항목 정리. 2. 용돈 통장 따로 만들기. 한 달 예산 안에서 스스로 관리. 3. 수입 구조 한 줄이라도 만들기. 마을회관 간식 판매, 공방 물건 판매 등. 돈은 많고 적음보다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가 계획해서 쓰는 구조를 가지신다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5.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계속하라. 76세 김 어르신은 70세에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글쓰기였지만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평생 미뤄두기만 했죠. 그런데 여든이 가까운 지금 지역 문예지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이제야 내 삶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적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다고요? 이제는 남이 정해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나쯤 있어야 할 때 아닐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걸 잊고 살았던 것이 더 정확합니다. 노년기 우울과 치매는 의욕 상실과 크게 연관돼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뇌 노화 속도가 훨씬 늦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조언. 노년기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열려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때 뇌는 학습하고 성장하며 활기를 되찾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1. 언젠가 해보고 싶었다는 것 지금 적어보세요. 수채화 배우기, 시 쓰기, 악기 연주, 사진 찍기 등. 2. 지역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용하기. 3. 주 1회라도 꾸준히 몰입할 시간 확보.
매주 수요일은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두기. 살면서 남의 일만 하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렸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앞으로의 당신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겁니다. 6. 기억보다 기록으로 사는 삶. 80세 생신을 맞은 박 어르신. 돌아가신 후 가족은 어르신이 손글씨로 남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자녀들의 성장기, 부인의 투병, 손주의 생일,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죠. 그 일기장은 가족 모두의 보물 상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 안 나고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기억보다 기록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연스러운 기억력 저하, 그러나 그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더 큰 문제. 삶의 흔적이 흐려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가를 잃어버리기 쉬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현재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음. 노인 인지케어 전문가 조언.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치유의 행위입니다. 꾸준히 기록하는 어르신은 인지력 유지 속도도 더딥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노년의 기록 습관 3가지 추천. 1. 하루 3줄 일기 쓰기. 오늘 한 일 느낀 점, 내일 계획. 2. 손편지 써보기. 자녀, 친구, 손주에게 짧은 감사나 격려 편지. 3. 사진 앨범 정리 앤드 자서전 쓰기. 사진 한 장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붙이기. 노년복지센터나 시니어 글쓰기 모임 참여도 추천. 시간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억은 잊혀도 적어놓은 글 속엔 당신의 따뜻한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길이 남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 72세 한 어르신과 절친한 친구 김 어르신. 두 분은 함께 유언장을 쓰고 장례식 음악도 고르고 자신의 마지막을 직접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오히려 매일 더 평온하고 가볍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혹시 죽음 얘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으셨죠? 괜히 불길할까봐, 혹은 아직 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불안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는 시간도 불안에 잠식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도 큰 혼란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한 분은 현재의 삶에 훨씬 더 충실하고 여유로워집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조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게 살아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어둡거나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죠.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실천 3가지. 1. 내 장례식 시나리오 작성해보기.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남기고 싶은 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 2. 유언장 연명 의료 거부서 작성. 보건소나 온라인으로도 가능. 3. 죽음 관련 책 읽기 대화 나누기. 예 죽음의 수업, 웰다잉 수업. 가까운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대해 한 번은 말해보기.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의 끝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노년기 최고의 자유이자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7가지 방법 기억하시나요? 1. 하루의 목적을 만드는 삶. 2. 관계보다 관심을 택하는 삶. 3. 아프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 만드는 삶. 4. 돈보다 통제감을 지키는 삶. 5. 하고 싶은 일 하나는 절대 놓지 않는 삶. 6. 기억보다 기록으로 남기는 삶. 7. 죽음을 받아들이며 더 잘 사는 삶. 이 7가지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 단 한 줄의 기록, 단 한 사람과의 대화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은 것,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세 줄 일기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든 그 작고 따뜻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직도 삶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다운 색깔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